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제가 96회 영상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벌어질 일과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제 분석과 의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제 영상 내용에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6회 영상을 보완하는 속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만의 방어 능력과 항전 의지입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전력 비율로 보면 게임이 전혀 안 될 것 같지만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데 전체 전력의 절반도 투입하기 어렵고 또 대만이 방어하는 데는 지형이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만이 결사항전 의지만 있다면 중국의 침공을 상당 기간 막아내고 또 중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치명상을 입힐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압도적 전력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은 현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20년간 전쟁을 했지만은 못 이기고 금년 9월에 철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년 전 탈레반과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지만은 이름이 좋아 평화협정이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에게 넘겨주는 항복 문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이 월남을 월명에 넘겨준 1973년의 파리 평화협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가 10년 만에 사실상 항복하고 철수했습니다. 이게 결국 소련의 레짐 체인지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에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 밀려서 항복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1939년 11월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할 때도 10배 이상의 전력을 동원했지만은 5개월간의 짧은 동계전쟁에서 핀란드의 6배나 되는 40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상처뿐인 승리였죠. 히틀러가 이때 소련군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간파하고 1941년 소련 침공을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으로 지상전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상륙작전에서 이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96회 영상에서 양념으로 예를 든 19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지상전이라는 점에서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중국군이 동원한 전력 규모에 대해서도 제가 30만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공개된 게 없고 자료에 따라서 20만에서 50만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2개 사단으로 막아냈다고 했는데 이것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군이 7만 이상이었다는 자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10만 이상의 베트남 민병대가 중국군을 막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입니다. 중국군이 하노이 근처까지 진격했다가 갑자기 퇴각한 것은 그때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던 베트남 정예부대가 돌아온다는 헛소문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이러한 지상전보다 상륙작전과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1949년 중국의 대만 금문도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영토 가운데 3면이 중국 영토로 둘러싸인 금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킨먼이라고 하죠. 중국 본토에서 불과 1.8k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백령도의 3배 정도가 되고 인구는 10만 정도 되는데
금문고량주가 특산물로 유명하죠. 얼마 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샤먼이라는 데가 바로 금문도 맞은편에 있는 중국 도시입니다. 한국 외교장관을 샤먼으로 초청한 그 심오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죠. 그 3주 후에 금문도를 해방하겠다고 5만여 병력을 해안에 결집시키고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1만여 병력으로 상륙작전을 벌였습니다. 병력을 수송할 선박이 모자라서 1만 밖에 상륙을 못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섬을 점령하고 있던 국민당 군이 필사적으로 방어한 결과 상륙한 중공군 절반 이상이 전사하고 나머지 4천여 명은 모두 포로로 잡혔습니다. 중국은 그 이후에 상륙작전은 포기하고 1954년부터는 금문도를 포격해서 끊임없이 대만을 괴롭히는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1958년에는 8월 23일부터 44일간 대대적 포격전과 공중전까지 벌어졌는데 중국은 48만 발의 포탄을 퍼부었고 전투기 31대를 잃었습니다. 대만도 민간인을 포함해서 600명 이상의 인명을 잃고 정찰기 2대를 격추당했지만은 갱도를 파고 꿈쩍 않고 버텼습니다. 포격은 1979년 미중 양국이 수교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고 30년 동안 중국이 쏜 포탄은 90만 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국과 대만의 상대적 전력은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국 대륙을 통일한 천하의 모택동도 고작 1.8km 앞에 있는 금문도 하나 점령하려고 30년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대륙 세력에게 상륙작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과 중동까지 제패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한 몽골 군대가 강화 수로를 건너서 상륙작전을 펼 수 있었다면 고려가 28년간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이 가용한 미사일을 금문도에 다 퍼부어도 갱도 속에 숨어있는 대만군은 큰 피해 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점령을 하려면 장기간 해상 봉쇄로 보급을 완전 차단하고 수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벌여야 가능할 겁니다. 대만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금문도와 인근의 마조도, 마추라고도 하죠. 그리고 대만 서쪽 50km 지점에 있는 팽호제도, 중국 발음으로는 펑후, 이걸 먼저 점령해야 합니다. 팽호제도에는 공군기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 본토 점령은 금문도와 팽후제도 점령보다는 수백 배 더 어렵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제공권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죠. 중국이 제공권만 장악하면 끝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제공권 장악을 당연시 할 수 있을까요? 대만은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나 미군 성주 사드 기지의 엑스밴드 레이더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중국 항공기와 미사일을 다 정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약 3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계약한 66대의 최신형 F-16은 중국의 주력 J-10 전투기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대만의 방공망도
스팅거에서 천군까지 모든 고도에서 중국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숲속에 위장해서 숨어 있을 수가 있고, 스팅거 같은 단거리 미사일은 휴대용 견착식이기 때문에 중국이 공격하려고 해도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제공권을 장악하려면 대만의 레이더 기지와 비행장부터 미사일로 파괴해야 하는데, 대만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년 전에 도입한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최신형 팩3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궁 2, 3 미사일도 배치하고 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배치한 동풍 17 미사일이 현재는 500발에 불과하지만은 매년 50발 이상 증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 미사일을 37개의 대만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를 향해서 발사하면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활주로가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물론 중국 공군이 이륙할 기지를 정밀 타격할 사거리 1200km의 순항미사일은 갖고 있지만은 수량에서는 아직 중국과 상대가 안 됩니다. 대만이 활주로를 수리하는 동안에 중국이 제공권을 장악할 것 같지만은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만 주변 공해상에 배치된 미 7함대 항모에서 출격하는 미군 전투기들이 중국 공군기를 공격하지는 않겠지만은 추격하면서 대만 접근을 방해할 겁니다. 미군 전투기를 요리조리 피해서 대만 상공까지 침투하더라도 대만의 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기갑 전력을 앞세워서 상륙작전을 벌일 거기 때문에 병력의 숫자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대만의 기갑 전력이 중국이 상륙작전에 동원할 기갑 전력을 제압할 수준은 됩니다. 대만도 탱크와 장갑차를 거의 4,000대나 갖고 있는데 2년 전 미국과 계약한 M1A2 108대는 중국의 최신형 탱크를 한 방에 날려버릴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기갑 부대가 상륙할 수 있는 13지점의 해안선 길이는 6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만의 전차와 야포들은 숲속이나 위장막 속에 숨어서 중국 전차를 정조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기갑 부대는 대만의 전차와 야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상륙을 해야 합니다. 상륙을 하더라도 대전차 지뢰밭을 건너야 되는데 지뢰 제거하는 동안 중국 기갑 전력은 대만의 전차와 야포, 아파치 공격 헬기에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시팅 닥이 되는 겁니다. 대만을 공격하는 데는 해공군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은 점령하는 것은 육군의 몫입니다. 중국 육군 병력이 100만 남짓 되는데 티베트에 주둔한 병력까지 다 동원해서 대만 상륙에 투입하더라도 대만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매복한 200만 현역 예비역과 싸우는 것은 성산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대만의 가장 큰 약점은 잠수함 전력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4척의 노후한 잠수함으로는 중국과 상대할 수가 없고,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건조하고 있는 8척의 잠수함이 전력화되려면 앞으로 10년도 더 걸립니다. 중국이 대만 해군을 제압한 후에 잠수함으로 대만 항구를 봉쇄하면 수출입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대만 경제가 질식할 수 있죠. 물론 대만 해군의 구축함 4척을 포함한 120여 척의 군함과의 해전에서 중국 해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겠지만은 대만이 해전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7함대가
중국의 수상 함정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은 대만의 중요 무역항과 출입 항로는 지켜줄 겁니다. 잠수함 간의 수중 작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잠수함이 중국 잠수함을 공격하더라도 어느 나라 의뢰에 맞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바로 수장되기 때문에 중국은 그 잠수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해상 봉쇄에 나선 중국 잠수함이 한 척도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가 중국에 대해서 제재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의 주도하에 동맹국들과 EU가 중국의 독자 무역 금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중국이 대만에서만 반도체를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은 일거에 무너지고 3조 달러에 달하는 수출 시장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중국에게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병력이 모두 대만 침공에 총동원되는 틈을 이용해서 인도가 티베트에서 영유권을 주장해온 지역을 기습 점령할 수도 있고 베트남도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와 신장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면 중국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중국에게는 대만 침공이 분명 자충수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정호 TV의 천정호였습니다.